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 확률과 통계 14차 시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모평균 M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하면 평균과 분산이 제공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주인공은 표본 평균이었어요. 이 표본 평균 X바가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어떤 정규 분포?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에다가 표본 얼마로 나눈 거? 표본으로 나눈 것을 새로운 분산으로 해서 이런 평균과 분산을 갖는 표본 평균이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냐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했었죠. 확률이 뭐와 얼마 사이에 있다. 이게 얼마냐? 얘를 우리가 Z 값으로 해서 구하는 것은 표준 정규 분표로 구하는 것을 해봤던 게 우리가 13차 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뭐가 제공되는 거냐면 자 이걸 지우고 뭐가 제공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어떤 n개의 어떤 표본을 뽑아서 표본 집단을 구성해 봤더니 그 표본 평균이 x바라고 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영어로 given 이렇게 써놨죠. 얘가 제공된 거야. 그러니까 제공된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표본의 크기와 그 표본의 평균이 제공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을 이용해서 모평균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을 사실 잘 알 수 있을까요? 전수조사를 해보지 않으면은 모집단의 평균은 사실 구하기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13차 시 같은 경우는 모평균이 제공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말이 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모평균이 제공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표본의 개수를 뽑아서 그 표본 평균을 알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제공되어 있는 거 표본의 크기와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이것을 이용해서 뭐를 예측해 본다.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바로 모평균의 구간 추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 우리가 모평균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n개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니까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신뢰롭게 우리가 모평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잡을 수 있느냐? 자,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95% 또는 99% 신뢰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신뢰도를 가지고 모평균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구간을 잡아라는 거예요. 이 모평균이 어떤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구간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5% 또는 99% 신뢰도를 가지고 모평균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우리가 찾는 놀이를 하는 게 이번 단인 거예요. 그래서 95%, 99%일 때 이 구간, 모평균이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구간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바로 14차 시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제공된 것은 뭐와 뭐고, 그렇죠? 표본의 크기와 표본 평균이 제공될 거고, 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평균이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구간을 찾을 건데 95%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구간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99% 신뢰도의 구간을 찾으라. 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이 모평균이 이 구간 내가 구한 이 구간 안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되를 확신하는 게 99% 확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정도는 이게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구간 밖에 모평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95% 신뢰도라는 것은 이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있을 것으로 95% 신뢰한다는 거죠. 확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꽤 높은 거죠. 95%나 99%는. 그래서 모평균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모평균이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찾는 게 이게 우리가 오늘 할 일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 AB 값을 찾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95% 신뢰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95% 신뢰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결국엔 확률은 Z에서 가지고 놀 거잖아요.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봤을 때 이 Z를 확률 변수로 했을 때 우리가 95%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구간이 0.95이면 95%가 되는 건 맞습니까? 0.95. 그죠? 선생님 이론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고 나서 결론은 간단한 식 하나 외우는 건데 그 과정을 꼭 잘 이해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공될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이 제공될 거예요. 문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제공되는 거예요. 제공. 자, 무슨 말이냐면 자, 1.95가 되게 하는 Z값의 크기가 1.65래요. 즉 다시 말해서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 1.96에서 Z값이 1.96 이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95%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제공된 것에 의해서 이 Z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Z값은 0.95가 되기 위해서는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는 값이죠. 요거는 외워야 돼요. 외워두면 편해요. 문제에서는 제공돼요, 당연히. 근데 암기하면 편해요. 암기해 두세요. 95%일 때는 Z값은 1.96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99%일 때는 이 Z값이 2.56이 아니고 2.58이에요. 이거 오타예요. 자, 2.58 Z값이 2.58이라는 사실도 외워두실 거예요. 자, 일단은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Z라는 확률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는 거니? Z라는 확률 변수는 어떻게 정의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뭐예요? 표준 편차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분의 보통 이제 여기는 x 대신 x 바를 쓰니까 x 바 빼기 평균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죠? Z 값이. 근데 우리가 평균을 여기서 그럼 평균은 뭐가 되고 자, 여기서 평균은 m이 되고 그다음 표준 편차는 우리가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니까 그냥 시그마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표본 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을 Z값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변의 표준 편차를 좌우로 넘길 수가 있겠죠. 표준 편차를 넘기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x 빼기 m인데 우리가 주인공을 뭘로 삼을 거냐면 이 모평균을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다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좌우가 바뀌니까 사실은 이거와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그냥 뭘로 바뀌는 거예요? m 빼기 x 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m을 남기고 또 뭐를 넘길 거예요? 표본 평균들을 좌우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럼 뭐 돼요? x 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게 우리가 뭐냐면 95% 신뢰도라고 하는 0.95의 확률 값을 갖게 하는 뭐의 범위를 봤더니 모평균 m의 범위 소속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를 봤더니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요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였어. 맞습니까? 이게 바로 95% 신뢰도를 갖게 하는 모평균이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은 우리가 폐구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지금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모평균의 95% 신뢰도를 갖는 신뢰 구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요소에 제공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서 제공되는 것은 표본 평균 이거 제공되죠. 기분. 그 다음 뭐가 제공돼요?
표준 편차 이거 제공돼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그래서 루트 n도 얘가 제공되는 거죠. 얘도 제공되는 거죠. 한국. 자, 지금 똑같이. 자, 제공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얘도 제공되고 얘도 제공되죠. 얘도 뭐에 의해서 95% 신뢰도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준단 말이야. 절대값 Z가 1.96이 되게 하는 게 0.95다라고 해서 95%의 확률을 갖는 게 Z값은 1.96이라고 이렇게 1.96이라고 준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제공되죠. 그럼 여러분들 뭐만 외우면 돼? 이 틀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얘가 표본 평균이고 표본 평균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95% 신뢰도라는 말을 듣자마자 얘가 결정나는 거죠. 0.96이 얘가 Z값이잖아요. Z0 값 맞습니까? Z값이 결정되고 그 다음 표본이 얼마고 표본 표준 편차와 표본의 크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뭐까지 결정되는 거예요? 요거와 요거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구간을 우리는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요 안에 이 구간 안에 평균이 들어가는 거죠. 얼마의 신뢰도를 가지고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이 모평균이 여기에 소속돼 이 구간 안에 소속돼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99% 신뢰도는요? 99% 신뢰도도 동일하죠? 동일해요. 뭐만 딱 여기 99% 신뢰도예요. 뭐만 바뀌어요? 보면은 뭐만 바뀌어요? 자, 99% 신뢰도를 갖는다라고 하면 99% 신뢰도를 갖는다고 하면 이 넓이가 99라는 거예요. 0.99라는 거죠. 그래서 Z값을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절대값 Z가 2.56 사이에 있을 때 그것이 0.99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Z0가 되는 거죠. 여기가 Z0가 2.56이라고 되는데 2.58이에요. 선생님 못하는 거예요. 2.58로 다 꽂히시면 돼요. 2.58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Z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것은 첫 번째 표본의 크기 모표준 편차가 제공되겠죠. 모표준 편차는 우리가 표본의 표준차하고도 같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데 그냥 괜히 모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표준 편차라고만 할게요. 표본의 표준 편차예요. 얘가 시그마예요. 얘는 제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가 제공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도 예를 들어서 99% 이게 제공될 거예요. 그럼 얘가 제공됐다는 것은 Z0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2.58이 제공됐다는 거죠. 즉 이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속에 뭐를 말하는 거예요? 99%라고 하는 것은 이 넓이가 0.99가 되게 하는 그 Z값이 2.58에서 마이너스 2.58 이게 제공됐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제공된 상황에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는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 구간 안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뭐가? 모평균이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99%의 신뢰도를 가지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자 표본 평균 구한 표본 평균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99% 신뢰도니까 2.58 너무 작게 썼나요? 좀 더 크게 쓸걸. 좀 지우고 쓸게요. 조금 더 여기를 넓게 쓰자. 요 구간 안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8 이렇게 됐죠. 2.58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원리는 이 과정을 따라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거고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알죠? 결국에는 너네가 뭐만 잘 챙기면 돼? 99% 신뢰 구간일 때 얘만 잘 확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95%일 때는 얼마요? 1.96이었잖아요. 99%일 때는 2.58. 이거 두 개만 바꿔서 끼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95%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X바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모평균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안에 있다. 99%일 때는 자, 여기도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모평균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안에 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만 95%일 때는 Z값이 1.96, 99%일 때는 2.58. 그 다음에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Z값에 의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이 결정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골격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원리는 요거죠. 이게 원리가 되겠어요.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얼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자, 모집단 있어요. 모집단. 이 모집단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이 평균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몇 개의 표본을 꺼냈어. n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64의 표본을 꺼내서 표본 집단을 만들었죠. 표본 집단을 만들었으니까 x1부터 해가지고 x64까지 있겠죠. 그럼 이거에 뭐가 나와요?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그 표본 평균이 여기서 얼마라고 돼 있대요? 표본 평균이 32래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32가 나왔던 거야. 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보니까 4라고 하는 게 보통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할게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공유한다고 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얘를 구하는 게 주인공이야. 얘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 얘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 얼마의 신뢰도를 가지고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핵심인데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결국에는 얘네들은 자 x바 그 다음에 빼기 얼마 컴마 x바 플러스 얼마인데 자 여기서 95%란 말을 들으면 바로 요 놈에서 이게 z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6 여기가 1.96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64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이 4라고 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뭐예요? 표본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n은 64니까 루트 n은 8이 되겠죠. 시그마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2분의 1이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2분의 1 여기에도 2분의 1이 들어가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표본 평균이 32라고 줘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2 여기가 3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니? 32 빼기 1.96과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0.98 그 다음에 32 플러스 0.98 이렇게 돼서 그 결과물은 31.02 그리고 뭐예요? 32.98 안에 뭐가 들어간다? 표본 모평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모평균이 이 구간과 이 값 사이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99%로 구하라고 했다면 99%로 구했다면 이 문제에서 뭐만 바뀌면 돼? 1.96을 뭘로 바꾸면 돼? 그렇죠. Z0 값이 2.58로만 바꾸면 돼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2.58로만 구해서 동일하게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모평균이 30.71보다 크거나 같고 33.29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얘가 어떻게 된 거? x바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처리한 거죠. 얘도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외우는 게 좋겠죠. 95%와 99%일 때의 z값도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모평균의 추정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자, 그래도 한번 연습 삼아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학 영역 나형 응시한 수험생의 평균 점수는 M이고 이게 주인공이죠. 이게 어디에 어느 구간 안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표준 편차가 얼마래요? 표준 편차가 15래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N이 몇 명을 샘플을 뽑았어요? 2,500명의 샘플을 뽑아서 표본을 조사해 봤더니 그 표본의 평균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X바가 65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 모평균이 다음 신뢰도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찾아라. 자, 95%. 자, 1번. 1번 95% 신뢰 구간. 그 말은 P, Z가 1.96이 되게 하는 게 0.95니까 얘가 Z0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죠. 얘가 Z0라는 것을. 그럼 다 찾았네요. 그러면 공식에 때려 넣으면 되겠죠.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소속된다? 이 폐구간 안에 소속된다. 그래서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X바가 얼마예요? 그렇죠. 65고 1.96 계산되어 있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얼마예요? 15 2500은 50의 제곱이니까 5로 나누면 5, 20, 5, 3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 X바 65 빼기 1.96 곱하기 10분의 3 65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3 안에 들어간다. 이거 계산해 보니까 계산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 값들이 나오고 그래서 평균이 요 사이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99%라고 하면 여기서 뭐만 바뀌어? 1.96이 2.58로만 바뀌어요. 얘가 2.58로만 바뀌어요. 여기가 2.58로만 바뀌면서 같은 문제죠. 그렇게 하면은 구간이 이렇게 나오고 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자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0.99다 99%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9%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얘가 신뢰 구간이라며. 얘가 신뢰 구간이라며. 그럼 그 구간의 길이는 요 값에서 요 값 빼준 게 구간의 길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는 날라가고. 자, 다시 한번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선생님이 같은 말 또 쓸게요. 여러분들 외우라고.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결국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X바 날라가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몇 배? 2배가 되는 거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99%라는 것은 뭐만 바뀌면 돼? 2.58로만 바뀌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련돼서 대표형 하나만 풀고 끝내도록 하죠. 자, 표준 편차가 15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표본 평균의 신뢰도가 95% 신뢰도 그럼 Z값이 얼마인 거 바로 찾을 수 있어? 1.96 됐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 신뢰 구간의 길이를 자 95% 신뢰 구간 우리 구할 수 있죠? 신뢰 구간 뭐야? 95%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곱하기 얼마? 2배 해준 게 신뢰 구간이죠.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했을 때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찾으래. 자, 그럼 제공된 거 다 때려 넣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표본의 크기 n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표본의 크기 모르니까 루트 n 시그마는 15
이렇게 되는 거고 2 날라가고 루트에 넘기고 양변 제곱하면 n제곱은 1.96 곱하기 15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요. 선생님이 계산하기 싫어서 계산기로 계산해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864.3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864.3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은 자연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n은 865가 바로 n이 취할 수 있는 최소값이 되겠죠. n의 최소값이라고 말해야 되겠다. 최소값. 그게 865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이하가 되게 하는 최소한의 표본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도 표본의 크기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표본의 크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모평균이 어느 구간 안에 들어가 있을지 그 구간을 95%, 99%의 신뢰도를 가지고 추정해 보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바로 우리가 모평균의 구간 추정에서 다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과정은 좀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외워야 될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요런 거, 이런 거나 이런 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통계 부분을 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